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잔잔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장을 딱 놓고 봤을 때 불확실성에 대해서 조금은 확인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시장의 심리가 포함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이 빠진다라고 해서 항상 강조를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걱정하실 필요는 절대 없고, 실적 관련주들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매집을 해 나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MVH 코리아 결국에는 급등이 나오면서 수익적인 부분이 여유롭게 좀 챙길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에 실적이 괜찮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수익 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LG 이노텍 대덕전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분석을 해 드릴 거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 시장을 놓고 보면 코스피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코스닥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굉장히 좀 잠잠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여러분들도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보통 하루에 어떤 한 테마가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게 갔다가 또 이게 갔다가 이렇게 빠르게 좀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은 테마주 성격의 종목의 자금이 굉장히 쏠리는 흐름이 나온다. 왜냐면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경기 침체 논란 등등 해서 매크로 여건이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탓에 메이저인 외국인 수급이 비어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월부터 계속해서 좀 테마주의 성격들이 테마 장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FOMC 의사록 공개라든지 연준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담감도 계속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 개선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꾸준하게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딱 놓고 보면은 MVH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3월 21일부터 4,100원 이하로 사세요. 시장 빠져도 겁먹지 말고 사세요. 이거 비중을 다 못 채웠지만 편안하게 들고 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설명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분기 기준으로 4분기 역대 최대 실적, 그 다음에 창사 이래 처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 같은 경우에도 내가 첫사랑에 대해서는 평생 안 까먹잖아요. 그만큼 처음 매출 1조 원을 돌파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 역대 최대 실적 달성, 이런 실적이 기본 베이스로 깔리다 보니까는 워낙에 저점에서 우리가 잘 매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기사적인 부분이 오늘 결국에는 나왔는데, 사상 첫 매출 1조 원 달성, 이런 것들 실적이 워낙에 잘 나오다 보니까는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우리가 사서 기다리면은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고점 같은 경우에도 16%의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단타 종목에 대해서 추천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는 시초가에 그날 빠른 것들, 가장 센 놈들을 노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단타를 드릴 수는 없지만, 모아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괜찮은 게 있으면은 여러분들한테도 같이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많은 거를 드리지도 않아요. 제가 3월 21일 이후로 추천을 드린, 어떻게 보면은 조금 너무 추천주를 안 드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드리진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때도 보면은 3월 21일 똑같이 써드린 거 보면은 지금 분할 매수 4,100원 이하 MVH 코리아, 그리고 여기서 딱 포인트적으로 보면은 여기 똑같이 써드렸잖아요. 지금 창사 이래 처음 매출 1조 원 돌파, 분기 기준으로 4분기 역대 최대 실적, 이런 거는 그냥 들어가서 편안하게 기다리면은 자동적으로 수익이 나올 수 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수익을 쫓아다니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연스럽게 수익이 만들어지게끔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거 MVH 코리아 수익 인증이 나오는 거고, 지금 자본금이 워낙 적어서 큰 돈은 못하지만 부지런히 해보고 있습니다. 주린이 이벤트로 좋은 경험 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서 MVH 코리아 16%의 수익 인증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건 어제 트레이딩 결과 용돈 버는 맛에 달달합니다 이렇게 써주신 분도 계시고, MVH 코리아도 그렇고, LNF는 지금 27%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냅두면 알아서 잘 커요. 여러분들 그냥 좋은 종목
사면은 그냥 냅두면 알아서 자기 스스로 잘 크고 회사가 알아서 잘 하니까 그냥 냅두면 장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면은 MVH 코리아 여기서 16%, 직장인 줄이니 금일 결과 보고, 타 리딩방에서 안 좋은 기억도 있었지만 확실히 슈퍼리치 행님은 안정적이고 종목 선정이라든지 타점이 지렸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신 분 계시고,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좋은 종목, 실적이 좋은 종목 내가 들어가서 편안하게, 당연히 종목마다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얼마만큼 좋은 종목을 내가 잘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뭐 빠른 것도 좋고, 막 단타로 우리가 뭐 테마주 매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빨리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빨리 먹어요. 대형 포장 같은 경우에도 뭐 5%의 수익 인증, 뭐 4%, 여기서 보면은 원티드랩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은 지금 9%의 수익 인증, 모아갈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할 매수를 통해서 그냥 냅두면 알아서 크게 냅두는 거고, 빨리빨리 먹고 나올 것들에 대해서는 그날 항상 시장의 색깔이 변하고 테마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센 놈들을 잘 노리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LNF도 우리는 30% 이상의 수익적인 인증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남들이 이제 LNF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미리 남들 관심 얻기 전부터 평단 관리하고 잘 사놨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20%는 베이스로 깔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 2월달 당연히 뭐 2차전지 쪽에서 뭐 지수가 어려웠기 때문에 2차전지 쪽에서 상승이 안 나와서 아씨 쟤 때문에 물린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도, 지나고 나면은 아 그때 사놓길 잘했다, 이 소리가 나온다니까요. 이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거는 잘 깔끔하게 먹고, 우리가 빨리 수익적인 부분 챙길 거는 챙기고 모아갈 거는 모아가고, 이렇게 분리를 잘 해 놓으시면은 여러분들도 좋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뭐 이벤트는 아니고 1개월 하시면은 44만원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코 회비가 비싸지는 않아요. 그래서 호랑이한테 물리는 것보다 이것보다는 덜 아프겠다. 여러분들 아프지만, 계좌가 아프면은 여러분들 머리 빠지고 힘들고 몸에 병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좋은 종목 잘 사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시장에 대해서 읽어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항상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의 전략은 어차피 우리가 뭐 단타 칠 거는 단타 치지만 모아갈 종목에 대해서는 1분기 실적 개선 종목을 저점에서 꾸준하게 분할 매수를 하고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모멘텀을 좀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갈수록 코스닥 차트가 계속해서 이뻐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뭐 개별주들이 지금 뭐 이렇게 올리고 저렇게 올리고 쌍용차 묶이고 막 폐배터리 가고 막 정책 관련주 가고 거의 뭐 난동을 피우고 있는데, 각자 알아서 잘 어울려서 노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테마성 종목들에 대해서 다 캐치를 하고 이해를 하시고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오히려 수익 내기는 좀 편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쌍용차에서 상한가가 7개가 나온 부분이 있고, 오늘을 놓고 보면은 남선이 가고 오히려 광림은 좀 빠지는 흐름 자체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를 보면은 당연히 지금 개별주의 탄력 장세다라고 하는 거는 뭐 팩트적인 부분이고, 쌍용차가 뭐 그거 잘난 거 그 모식이라고 지금 온 증시가 관련주들이 이리저리 엮여가지고 일이 난리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뭐 저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기는 해요. 근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에디슨 EV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거래 정지가 돼 있는 상태인데 1,500원에서 82,000원까지 해먹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50배가 넘어요.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주들이 이렇게 요동을 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관련주들 올랐다 한들 뭐 거의 뭐 2배, 3배 이 정도 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락 구간에서 좀 잡아볼까 하는 선수들, 단타꾼들, 선수들이 머리를 들이미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없으면은 조금은 죽여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시장의 전반적인 거를 보면은 저는 항상 가파르고 빠르게 오르면은 별로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올라가더라도 좀 너무 빠르게 올라가면은 떨어뜨릴 때 속도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빠르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씩 엉금엉금 기어서 올라가는 게 조금 더 베스트다. 그리고 좀 눌리고 다시 또 엉금엉금 기어가서 이렇게 내가 돌이켜봤는데 언제 여기까지 올라와 있지?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우리가 주식을 하기에는 오히려 더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면은 정말로 급하게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차트가 뭐 굉장히 뭐 코스닥도 이쁘게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는 거고, 대형주는 뭐 재미없고 중소형 스몰캡들이 요동치는 개별주 테마 장세가 오면은 정말로 우리가 단타로 먹을 게 많을 거다라고 VIP 방에서는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는 뭐 3월부터 계속해서 이번 달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쌍용차 인수 관련주들이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강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얘네가 조금은 죽어야 돼요. 왜냐면은 수급을 여기서 다 빨아먹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가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조금 한 템포 수급이 좀 죽어야지만 다른 테마가 또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읽어드리는 거에 있어서는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익 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LG 이노텍 대덕전자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 지금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1월 달부터 계속해서 29만원 이하로 여러분들 사세요 정말로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정도의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서 크게 동요되거나 어떡하지 망했다 이 생각은 안 들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좋은 매수가에 잘 사는 것도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든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 왜냐, 결국에는 실적 얘기를 아까부터 계속 해드렸던 부분, 실적이 잘 나와야지만 결국에는 주가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최대 실적 갱신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LG 이노텍 1분기가 지금 매출액은 3조 8,775억 원, 전년 대비했을 때 26% 상승적인 부분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3,585억 원, 전년 대비했을 때도 3%대 상승이 나오고 있는 부분. 그래서 최근에 상향되고 있는 컨센서스를 좀 상회를 하는 그런 호실적이고,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최대, 최초, 처음, 이런 수식어가 좀 붙어줘야지만 주가에서도 좀 강력하게 좀 반응을 할 수 있다. 원래부터 뭐 그렇게 잘 나오고 막 뭐 최대 1조, 처음 1조 이런 것들이 붙어줘야지, 원래 1조가 나왔던 회사들이 1조가 또박또박 맨날 나오면은 주가에 그렇게까지 반응을 안 해요. 근데 의미 있는 숫자를 넘겼다라고 하는 부분, 처음으로 넘겼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제가 남자기 때문에 뭐 소개팅을 받을 때 뭐 이 사람 어때? 이뻐? 그랬을 때 이뻐라고 대답을 하면은 그냥 이쁘구나 라고 하지만, 진짜 장난 아니야, 내가 본 사람 중에서 제일 이뻐, 역대급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나도 그 상대방에 대해서 당연히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이런 최대, 처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이폰 13의 판매량이 양호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에서도 너무나도 잘 팔렸던 부분, 테슬라도 잘 팔렸는데 아이폰도 잘 팔렸던 부분이 있고, 상대적으로 유리한 프로 라인업의 비중이 높다라는 점이 실적에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판 소재 부분 같은 경우에도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의 매출액을 딱 놓고 봤을 때 기존 예상 대비했을 때 주춤한 반면에 패키지 기판의 매출액은 5G 중심으로 양호한 걸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전장 부품은 반도체 공급 부족에서 유의미한 매출액 증가를 당장 기대하기는 조금은 아쉬울 수 있다.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잘 나온다, 전장 부품에서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정말로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서 보면은 5G 중심으로 양호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 부분, 5G가 저는 좀 굉장히 어차피 4차 산업의 기본 베이스로 깔려야 되는 게 5G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5G 중요합니다. 여기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제가 VIP방 내용까지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아무튼 뭐 5G가 기본으로 좀 깔려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결국에는 뭐 상반기 앞으로 잘 나올 거에 대해서 기대는 하지만 하반기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다. 뭐 당연히 뭐 상반기도 중요하고 하반기도 중요하고 내년도 중요하고 내후년도 중요하고 뭐 안 중요한 실적이 어디 있겠냐마는, 하반기 실적이 조금 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아이폰 12랑 13 시리즈가 2년 연속 판매량이 양호했기 때문에 차기작의 판매량에 대한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13을 샀는데 14로 바꾸지 않고 15로 바꾸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 우리도 핸드폰 약정을 하면은 뭐 2년 약정하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또 보면은 긍정적인 거를 찾아보면은
4800만 화소 카메라 탑재로 인해서 평균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올해 하반기에도 광학 솔루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좀 10% 증가할 걸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2023년도에는 뭐 폴디드 줌 탑재로 인해서 추가적인 판매 가격 상승도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면서 중기적으로 봤을 때도 실적 모멘텀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 올해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실적 상향 여력이 존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에서 나오는 VR 기기 출시, 그 다음에 폴디드 줌 탑재의 다양한 모멘텀을 감안을 하면은 여전히도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전장형 카메라 모듈에서 고객사 퀄리티라든지 경쟁력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할증 요인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되, PBR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상단에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올해 기준 퍼가 아직까지는 좀 저렴하다, 그래서 저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은 분명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에 매수가를 잘 잡아놨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막 사부작 뭐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쭉 냅두면은 알아서 잘 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덕전자를 빼고 뭐 LG 이노텍, 그 다음에 뭐 BH, 그 다음에 심텍, 코리아 서키트, 뭐 기판 관련해서는 뭐 다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대덕전자는 좀 너무 안 드려서 조금은 서운해요. 이거 대덕전자까지 드려서 아예 5개를 다 먹고 나왔어야지 좀 만족도가 높을까라는 생각도 하는 부분은 있는데, 최근에 뭐 IT 수요 둔화라든지 글로벌 물류, 그 다음에 원재료 비용 증가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면서 업종 내에서도 이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딱 놓고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견고한 흐름 자체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구조적인 질적 성장에 대한 가시성이 높기 때문인데, 반도체 패키지 기판 예상은 좀 영업이익이 1305억 원인데 FCPGA 같은 경우에는 연간 영업이익이 올해는 170억 원, 그 다음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452억 원으로 이 패키지 사업 부분의 이익 성장을 견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DDR3에서 4로 넘어갈 때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도 너무나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세게 붙었던 부분,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4에서 5로 넘어갔을 때 이렇게 기판 쪽을 가지고 여유롭게 수익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6 같은 경우에는 아마 6에서 한 8년, 한 10년 정도가 좀 뒤에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뭐 안 까먹으시고 이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좀 외워두시고, 결국에는 과거에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는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고 외워 가시는 것도 너무나도 주식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많이 아는 게 결국에는 힘이 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지만 수익적인 부분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내일부터 어차피 우리가 좀 모아갔던 종목에 대해서 최대한 지금은 포트를 콤팩트하게 압축을 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그러면서 뭐 수익 인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새롭게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내일부터 또 저점에서 우리가 매집을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1개월 하시면은 뭐 44만 원에 대해서 뭐 아까워 하실 수는 있겠죠. 비싸다면 비싸겠죠. 근데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회비 정도는 저는 뽑아 드릴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오셔서 재밌게 좀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MVH 코리아 15%, 원티드랩 10% 수익 감사합니다. 투자금이 많지 않아 조금씩 잡아가고 있는데 잘 리드해 주시고 수익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지금 보면은 오토행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주말 영상에서 막 중고차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뭐 소량 매도하고 더 들고 가볼게요, 이렇게 남겨주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제가 하고 있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아갈 것들에 대해서는 뭐 시간적인 부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냥 좋은 종목 잘 사서 모아가면은 남들보다는 그래도 기본 베이스로 깔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싸게 사서 비싸게 사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보면은 결국에는 남는 게 뭐다, 이게 반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뭐 다른 예시가 사실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싸게 떼와서 비싸게 파는 게 남는 거다, 이거만큼 확실하게 뭐 예시로 들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지만 좀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좋은 종목, 좋은 매수가에 잘 사면은 수익적인 부분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좋은 종목 편안하게 수익 만들고 우리가 단타 칠 거에 대해서는 빠르게 테마, 그날 시장 테마가 다 다른 부분이 있고 3월부터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3월달 같은 경우에는 뭐 정책 관련주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주들로 좀 빨리빨리 잘 먹을 수 있었던 부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테마주들을 가지고 잘 하시겠다, 단타를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결국에는 이거예요. 종목들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아침에 오늘 좀 장 중간에 좀 대형 포장 같은 경우에도 장 중반에 좀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뭐 7%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VIP 방에서는 리딩을 좀 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뭐 판지, 아이고 이걸 좀 이게 확대가 안 돼서 지금 뭐 판지 관련주, 종이 관련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정리를 해 나가셔야지만 결국에는 이거잖아요. 지금 봐야 되는 게 뭐 신풍재지라든지 무림, 이쪽에서 상승적인 무림 그룹들이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안 간 거를 잘 타고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수익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다. 결국에는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정리를 해놓고 많이 아는 게 뭐 테마주라고 해서 사실 뭐 별거는 없어요. 뉴스 뜨고 대장주가 가면은 그 후발주를 노려서 들어가면은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뭐 정리를 해드리는 부분, 항상 시장을 읽어드리면서 좀 정리를 해드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관련해서 무엇을 봐야 되고 막 이렇게 뭐 정리를 해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폐배터리 쪽은 MPC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영화테크라든지 파워로직스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좀 정리를 하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MVH 코리아 수익 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이랑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은 제가 또 매집할 만한 종목에 대해서 추천을 드릴 거니까 항상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